기술사입니다. 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41번 숟가꾸기 가지치기 작업 방법입니다. 66회 3교시에서 가지치기 작업 요령과 107회 1교시에서 가지치기 대상 수종과 작업 시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 지침, 인공림의 조성관리에 보면 가지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무 가꾸기, 소가배기 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가지 제거는 작업 시기에 큰 상관은 없으나 산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합니다.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하며 목표 생산재가 톱밥, 펄프, 숲 등 일반 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연 낙지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름 5cm 이상의 가지치기는 자르지 않습니다. 활렵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 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합니다. 포플러 나무류는 으뜸가지, 역지 이하의 가지만 제거합니다. 작업 방법은 가급적 1차 솥가배기나 천연인보육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개선 또는 작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가지치기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최종 수확 대상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 수확 대상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를 실시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는 형질 우량목에 한해 손톱 또는 고지톱으로 하며 수용 규정은 가급적 전정 가위로 실행하고 수구의 50% 내의 높이까지 실행합니다. 솥가배기 단계의 가지치기는 최종 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손톱 또는 고지톱을 활용하여 수구의 50에서 60% 내의 높이까지 실행합니다.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하고 활렵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흉부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합니다. 참고문헌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 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픽 42번 침엽수와 활렵수의 가지치기 요령입니다. 89회 1교시에서 침엽수와 활렵수의 가지치기 요령, 그 다음에 99회 1교시에서 잣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가지치기 방법, 104회 2교시에서 활렵수림에서 가지치기를 실시할 때 유의할 사항, 그 다음에 116회 1교시에서 침엽수와 활렵수의 가지치기 방법, 123회 1교시에서 침엽수와 활렵수의 가지치기 요령을 모식도 중심으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침엽수와 활렵수의 가지치기 작업 방법을 보면 가지치기는 각 수종의 유합 특성과 부후 정도가 다르므로 대상 수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가지치기를 실시해야 가지치기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침엽수는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 침엽수는 일반적으로 상처 유합이 잘 됩니다. 특히 낙엽송은 극양수로서 울패도가 높은 인분에서 자연 낙지가 잘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가문비나무는 상처가 부유될 위험이 있으므로 죽은 가지와 쇠약한 가지만을 잘라줍니다. 활렵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처에 유합이 잘 안되고 부후하기 쉽기 때문에 직경 5cm입니다. 직경 5cm 이상의 가지는 원칙적으로 자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나무류, 신간나무는 제외합니다. 포플러나무는 으뜸가지 이하의 가지만 잘라줍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등은 부후 위험이 있으므로 죽은 가지와 쇠약한 가지만을 잘라줍니다. 단풍나무, 느릅나무, 벚나무, 물풀의나무 등은 상처 유합이 잘 안되고 부후되기 쉬우므로 죽은 가지만 쳐줘야 하며 밀식으로 자연 낙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단 방법으로 가지치기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평활하도록 자르며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음부가 형성될 수 있는 활렵 수종은 고사지의 경우 캘러스 형성 부위에 가능한 가깝게 캘러스가 상하지 않도록 고사지를 제거하고 살아있는 가지는 지음부에 가깝게 제거합니다. 그러나 느티나무, 가시나무 등과 같은 활렵수의 굵은 가지 절단 시 줄기에 상처가 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지 기부에 3에서 4cm 또는 10에서 12cm의 잔지를 남긴 후 이를 다시 절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 절단 방법을 모식도를 보면 활렵수의 경우 지음부를 위를 자르고 고사지 윗부분을 자르는 걸로 되고 침엽수는 수직으로 자르는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숯가꾸기 미래목의 선정 기준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미래목의 요건, 86회 1교시에서 도태감벌 작업 시 미래목 선정 기준이 출제되었습니다. 미래목의 개념을 보면 도태감벌 이론상의 미래목이란 수목 사회적 위치, 형질, 생육 상태의 건전성 등이 우수한 나무로서 최종 수확 대상으로 남기는 나무입니다. 미래목 사이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입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렵수는 헥타르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헥타르당 200에서 400본을 미래목으로 남깁니다. 미래목 요건을 보면 먼저 수종으로 침활렵수의 경제수종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하고 혼요림에서 유용 수종을 우선 전발하여 그 임지에 우점 수종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력과 임지 적응성은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한 것, 그리고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의 우세목일 것, 그리고 형질은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고 이상현상 등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리 및 간격은 미래목 거리는 최소 5m 이상이며 5m입니다. 5m 이상이면 미래목 간의 거리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인분 전체로 볼 때 대체로 고루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최대 400본, 헥타르당 400본 미만이 하며 활렵수는 헥타르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헥타르당 200에서 400본입니다. 미래목 관리 방법은 미래목 가지치기는 미래목에 대해서만 수액 정지기인 11월에서 다음해 3월에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감벌 작업 시에 같이 실시합니다. 가지치기 높이는 나무 키의 3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로 하며 마른 가지는 전부 쳐줍니다. 활립수 가지치기는 지음부를 손상치 않도록 하며 반드시 톱을 사용하고 낫을 사용한 가지치기는 금지합니다. 활립수 포플로 제외는 가지 직경이 5cm 이상이면 상처 유압이 어려우므로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목 관리는 월체 및 산물의 하산 작업, 기타 작업 시 미래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굴류는 수시로 제거합니다. 미래목의 인분 구성목을 보면 먼저 중형목은 미래목과 함께 선발되지 못한 우세목 또는 준우세목으로서 미래목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 미래목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분 구성에 필요한 애비목입니다. 차후 인분 밀도가 과밀해지거나 간벌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간벌 대상이 되나 상황에 따라 미래목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목은 하층인간을 이루고 있는 유용한 인목으로서 미래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수간 하부의 가지 발달 억제와 임지 보호를 목적으로 잔존시킵니다. 방해목은 미래목 및 중형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간벌 대상입니다. 경합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에 인접하여 압박을 주거나 경합하는 모든 나무입니다. 지장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에 인접한 쇠장목 또는 기대어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무관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형질 불량목, 미래목 등으로서 인분 구성상 일단 존치시키는 나무로서 차후 제거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44번 도태감벌의 적용 대상지입니다. 92회 2교시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의 도태감벌 적용 대상지와 미래목 선정 관리 내용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도태감벌의 개념은 도태감벌은 쇠델린의 감벌 방식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가치 생장을 위해 잇목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선발 탐색하여 조절해 주는 것이며 심하게 경쟁하는 나무는 제거하여 우수한 나무의 생장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태감벌은 현재의 가장 우수한 나무 즉 미래목을 선발하여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지는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 대경제 이상을 목표 생산재로 하는 살림, 그리고 지위는 중 이상으로 지력이 좋고 잇목의 생육 상태가 양호한 지역, 그리고 우세목의 평균 수고가 10m 이상 인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살림,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살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잇목 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인분은 실행 가능합니다. 조림 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유되어 정량감벌이나 열식감벌이 어려운 살림이 대상지입니다. 미래목의 선정 관리를 보면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하고 나무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해충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그리고 미래목 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렵수는 헥타르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헥타르당 200에서 400본을 미래목으로 선정합니다.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서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업 시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지치기는 낫이 아닌 반드시 톱을 사용하고 소가배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 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목은 가슴 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 수성 페인트로 둘러서 표시합니다. 제거목의 선목 기준을 보면 제거 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 생장을 억압하는 생장 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미래목과 중형목의 하층 인간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45번 수강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80회 2교시에서 데라사키, 하울레이, 크라프트, 헤크, 우리나라 도태감벌의 수강급 분류체계를 기술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78회 2교시에서는 크래프트 수용급에 따라 인분 구성목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제, 90회 2교시는 크래프트 수용급 5급 7종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라는 문제, 그리고 최근엔 93회 1교시에서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천연임 보육과 도태감벌에 적용되는 수용급 종류 5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수강급의 개념을 보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각각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 수고 생장, 줄기 형태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생장 속도와 형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수강급 또는 수용급이라고 합니다. 감벌은 우량목을 남기고 불량목을 제거하는 작업이므로 감벌할 나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이러한 수강급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강급의 분류를 보면 데라사키 수용급으로 상층 인간을 구성하는 우세목과 하층 인간을 구성하는 열세목으로 먼저 구분한 다음 수관의 모양과 줄기의 결점을 고려하여 우세목을 1, 2급으로 열세목을 3, 4, 5급목으로 구분합니다. 동령 단수님에 적용하며 주로 2급과 4, 5급이 제거 대상목이 됩니다. 상층 인간은 1급 우량우세목, 2급 불량우세목으로 폭목,
세장목, 계제목, 왕곡, 쌍간목, 병해충 피해목이 있고 하층 인간은 3급 열쇠제 중용목, 그 다음에 4급 피안목, 5급 고사목 등이 있습니다. 하울레이의 수용급을 보면 침엽수 동령님이 적용 대상 인분으로 3, 4, 5급목이 제거 대상목이 됩니다. 특징은 크래프트 수용급이 기준이 되어 1급과 2급, 2급과 3급 구분이 어렵습니다. 1급은 우세목, 2급은 준우세목, 3급은 계제목, 4급은 피안목, 5급은 고사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래프트 수용급으로 주인목은 1급 초우세목, 2급 우세목, 3급 준우세목이고 부인목은 4급 열쇠목과 계제목, 그 다음에 부분 피안목이 있으며 5급으로는 완전 피안목으로 생활지속목과 고사목이 있습니다. 기준은 수목 사회적 위치 및 수관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인물은 동령 단수님이고 제거 대상 목은 3, 4, 5급 대부분입니다. 특징으로는 수관의 특징이 구분되지 않으며 1급과 2급, 2급과 3급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해크의 수용급을 보면 A는 형질 우량목, B는 형질 보통목, C는 형질 불량목, D는 초도 분지목, 그 다음에 E는 쌍간목, F는 맹화목, G는 피해목입니다. 그 기준은 무역 실행을 위한 수관 및 수관 형질이 기준이 되며 적용 대상 인분은 전 인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거 대상목은 무역 단계 및 무역 목표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특징은 수목 사회적 위치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역 실행 시 선목이 기준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천연임 보육과 도택 간벌에 적용되는 수용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목은 수목 사회적 위치, 형질 등이 우수한 나무로 선발되어 최종 수확목으로 남겨지는 나무이며 처음 선발되는 미래목에는 선발목과 후보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용목은 미래목으로 선발되지 못한 우세목 또는 준우세목으로 미래목과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미래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분 구성에 필요한 애비목입니다. 차후 인분 밀도가 가밀해지면 간벌제로 이용되거나 미래목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보온목은 하층 인간을 이루고 있는 유용한 인목으로 미래목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관 하부 가지의 발달을 억제시키는 한편 인지 보호의 목적으로 남기는 나무입니다. 방해목은 미래목 및 중용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로 경합목과 지장목 등이 있으며 제거 대상목이 됩니다. 무관목은 미래목과 중용목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무로 형질 불량목, 피해목 등이 있습니다. 인분 구성상 남겨두는 나무로 차후 간벌 대상이 됩니다. 도태간벌, 인공님의 도태간벌과 천연님의 천연보육에서 수용급 구분을 보면 미래목, 중용목, 무관목, 유용취수, 유해목이고 천연님 보육에서는 미래목, 중용, 보호목, 하층식생, 방해목 각각 5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도태간벌이 나무의 육림적 기능을 중시하는 편, 천연님 보육은 또 나무의 육림적 기능을 중시합니다. 적용 인분은 도태간벌은 인공님 간벌 대상 인분이고 천연님 보육은 우량 천연님 보육 대상 인분입니다. 제거 대상목은 도태간벌의 경우 유해목, 천연님 보육은 방해목이고 특징은 도태간벌은 우리나라 현실 인공님에 맞도록 중용목과 무관목을 구분하였고 무역 단계별 수용급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2권 산림조성 2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급 구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면 인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천이 도태를 기다리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분의 질을 개선하고 생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개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목 제거 수단은 인분 구조 자체에
구성목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간벌 단계에서 인분 구성목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벌 목표를 확립하고 간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분 구성목의 특성을 분류하는 수용급이 필요하며 수용급에 의한 인목의 분류는 전체 인분의 형상과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잇몸 선진국에서는 간벌의 발달과 더불어 수용급을 설정하였고 수용급을 통해 인분 구성의 특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키워야 할 나무와 잘라야 할 나무를 선별하여 작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수용급의 하나인 크래프트 수용급으로서 이는 동령 단수님에서의 잇목의 수목 사회적 위치와 수관 형태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용급 구분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각국의 수용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분 구성목 특성 구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수목 사회적 위치, 그리고 생활력, 발달 과정, 육림적 역할, 수관형질이 있습니다. 나라별 수용급의 종류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크래프트, 그다음에 독일 임업시험장, 구스틱, 헤크의 수용급 구분 내용과 스위스, 사델린의 수용급 종류, 그다음 덴마크 프레슬러의 수용급 종류, 프랑스의 수용급 종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하울렐리, 그 다음에 도링, 그 다음에 일본의 데라사키, 사키, 그 다음에 구기림, 일본 구기림의 수용급 종류, 그 다음에 IUFRO의 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에는 천연님 보육과 도태간벌의 수용급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목기술 제2권 산림조성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수강급은 수목급, 수영급 또는 수간급이라고 또 합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분을 구성하는 나무들은 사소한 입지의 변화, 유전적 소질의 차이, 여러 피해, 인공림의 경우 묘목의 인위적 취급의 차이 등으로 수고, 수관의 확장, 간형 등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간벌은 우량목을 남기고 불량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간벌할 나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이러한 수강급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급의 판단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우렐리의 수강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우렐리 수강급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세목은 상층 인간을 구성하고 상방광선을 충분히 받으며 상당량의 측방광선도 받을 수 있는 수관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말하고 인분 구성인자로서는 평균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우세목은 우세목과 비슷하나 측방광선을 받는 양이 비교적 적고 수관의 크기는 평균에 가깝습니다. 수관은 측방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목은 수구에 있어서 우세목과 준우세목에 다소 떨어지나 수관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고 있고 상방광선을 받는 양은 제한되며 측방광선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관이 작고 측방으로부터 많은 압력이 받고 있습니다. 계절목이라고도 합니다. 피안목은 하층 인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직사광선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벌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관급에 더해서 수관의 상대적 위치와 조건, 나무의 건전성, 수관의 상태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데라사키의 수용급을 보면 데라사키의 수용급은 상층 인간을 구성하는 우세목과 하층 인간을 구성하는 열세목으로 먼저 구분한 다음 수관의 모양과 줄기의 결점을 고려해서 다시 세분하고 있습니다. 우세목을 1급목과 2급목으로, 열세목을 3에서 5급목으로 구분합니다. 1급목은 수관의 발달이 이웃한 나무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일이 없고 또 자람의 편의가 없으며 발달하기에 알맞은 공간을 가지고 수목의 형태가 불량하지 않는 것, 우량목을 말합니다. 이금목은 수간의 발달이 이웃한 나무에 의하여 압박을 받고 있거나 자람의 편의가 있고 성장에 알맞은 공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또는 그 형태가 불량한 것을 말합니다. 이금목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A, B, C, D, E의 5계급으로 나눕니다. A급은 수간의 발달이 지나치게 왕성하고 넓게 확장하거나 또는 위로 솟아올라 수간이 평평한 것을 말하는 폭목이고, 다음에 B는 수간의 발달이 지나치게 약하고 이웃한 나무 사이에 끼어서 줄기가 매우 세장한 것, 분재목을 말하며, C는 이웃한 나무 사이에 끼어서 수간 발달의 측압을 받아 자람이 편이된 것, 편이목을 말하고, D는 줄기가 갈라지거나 굽는 등 수영의 결점이 있는 것, 그리고 모양이 불량한 전생수, 곡두목을 말하며, E는 피압을 받는 나무, 피압목으로 이 분류는 침엽수 동령님에 대한 적용에 알맞으나 이금목의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3금목은 세력이 감소되고 자람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간이 피압되지 않는 나무로서 상층 수간 구성 분자가 제거되면 상층 분자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4금목은 피압 상태에 있으나 아직 생활 수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금목은 고사목, 피해목, 그리고 고사 상태에 있는 나무 등을 말합니다. 인분에 따라 1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금목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차이는 수정에 따라 또 조림 기술에 따라 차이를 가져옵니다. 2금목을 세분하기가 복잡한데 그러한 뜻에 있어서 하울레이의 수강급이 더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데라사키의 수영급 모식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림막본론 1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46번 도태간벌식 간벌대상목입니다. 87회 1교시에서 도태간벌식 간벌대상목을 열거하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도태간벌식 제거목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제거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간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간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벌대상목은 방해목으로 미래목 및 중형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간벌대상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합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이 인접되어 압박을 주거나 경합이 되는 나무이고, 지장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이 인접된 세장목 또는 기대어 있는 나무입니다. 무관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형질불량목, 피해목 등으로서 인분 구성상 일단 존치시키는 나무로 차후 간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표시 방법으로는 제거대상목은 나무 높이 지름이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성 페인트, 적색을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 가능하게 표식합니다. 미래목과 중형목의 하층 인간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2권 산림자원 조성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47번 정량간벌과 정성간벌의 선목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123회 1교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정량간벌의 선목을 보면 간벌 후 잔존보수가 결정되면 다음의 계산식으로 간벌 후 잔존목의 거리 간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거리 간격을 감안하여 고사목과 피해목, 피암목, 생장불량목, 형질열등목, 우량목 등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인목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하며 목표하는 잔존보수가 가능한 임시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간벌목을 선정합니다. 잔존목의 간격은
다음과 같은 식임으로 산출합니다. 정성간벌의 선목을 보면 선목의 개념을 먼저 보면 인분의 발달은 인분 구성목이 발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인분 구성목은 인분 생육 단계에 따라 그 발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무육수단 가운데 인목의 무학이 아니라 무육벌체는 각 인목 구성목의 특징에 근거를 두며 무육 방법에 따라 일정한 수용급을 적용하며 나무를 고르게 되는데 이것을 선목이라고 합니다. 선목 작업은 간벌적 및 선목 기준 수용급에 따라 간벌목 선정을 및 표시를 합니다. 간벌 대상목 선목은 정성간벌은 줄기의 형태와 수간의 특성으로 구분되는 수간급을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간벌 양식에 따라 간벌 대상목을 선정합니다. 이 방법은 벌채량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약하고 간벌목 선정자의 주관에 따라 그 대상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며 간벌의 강도에 있어서나 간벌의 반복 기간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청량간벌의 간벌 양식에는 데라사키 간벌과 하울레이 간벌, 기와따의 활엽수 간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림막벌론 152쪽, 임업기술 핸드북 1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48번 간벌 양식입니다. 83회 1교시에서 하울레이 간벌 방법 4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간단히 설명하라는 문제, 그리고 또한 각 간벌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해당되는 인분의 변화 모습, 흉교직경 X축별, 본수 Y축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104회 2교시에서 데라사키 수영급과 간벌법, 107회 3교시에서 속가배기 작업 중 정성간벌, 129회 4교시에서 하울레이의 수강급과 간벌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간벌의 정의를 보면, 좁은 뜻으로 보면 실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간벌은 소경목 단계에서 중경목 단계까지의 인분을 목적에 맞게 만들어 주기 위한 모든 벌체적 조정을 뜻합니다. 넓은 뜻의 간벌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벌은 유령임 단계의 미성숙 인분에서 처음 인분을 소개시켜 줄 때부터 주벌수확 이전 갱신을 유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인분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의 상호 관계적 상태에 대한 무육 벌체적 조정을 뜻합니다. 간벌은 미성숙 인분의 일부 인목을 벌채해서 남게 되는 나무에게 더 넓은 생육 공간을 주어서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유용한 목재의 총생산량을 증가시켜 숲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10년이 지나면 각 개체 간 우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간벌목 선정 기준에 개체 간 우열로 등급을 나눈 수강급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강급의 구분을 보면, 똑가배기의 구분을 보면, 정성간벌은 베어낼 나무와 남겨둘 나무의 질적 질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고, 정성간벌은 한 나무의 품질 향상을 중요시한 것이고, 인분의 양적인 측면은 2차적으로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데라사키의 간벌 형식과 하울레이의 간벌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도태간벌은 장벌기로 가꿀 미래목을 미리 선정하고 이 미래목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베는 방법입니다. 도태간벌의 대상지는 비옥한 곳, 형질이 우량한 대경목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곳, 나무의 생장이 우수한 곳, 잡목 속가배기 및 애비 간벌을 실시한 곳, 주 인목의 평균 높이가 6에서 10m인 곳이 되겠습니다. 인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남겨진 우수한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스웨델레인의 간벌 방식이 있습니다. 정량간벌은 베어낼 나무의 수와 남겨둘 나무의 수에 중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본수밀도, 흉고직경,
수간 크기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고 이들 인자 간 상관으로 수량적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G가 낮을수록 헥타르당 임목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급별 잔존분수 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성간벌은 임목의 수목사회적 위치나 수간의 형태 등 수형급에 따라 구분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자의 주관에 따라서 대상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정성간벌은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데라사키의 간벌 양식에 보면 하층간벌, A종간벌, B종간벌, C종간벌이 있고 A종간벌은 4급목과 5급목을 제거하고 2급목에 소수를 벌치하는 방법이며 B종간벌은 최하층의 4, 5급목 전부와 3급목 일부 그리고 2급목 상당수를 벌치합니다. C종간벌은 B종간벌보다 벌치하는 수간급이 광범위하고 1급목 일부도 벌치합니다. 상층 간벌인 D종과 E종은 D종 간벌은 상층 인간을 강하게 벌치하고 6급목을 잔존시킵니다. E종 간벌은 최하층의 4급목이 전부 남게 되는 것이 D종 간벌과 다른 점입니다. 하울레이의 간벌 방법을 보면 하층 간벌은 피압된 가장 낮은 수간층에 나무를 먼저 벌치하고 점차 높은 층에 나무를 벌치해 나가는 방법으로 주로 우세목과 준우세목이 남게 됩니다. 침엽수종의 일제림에 적용되며 복층림이 아닌 침엽수 단수림에 적용됩니다. 수완간벌은 상층간벌, 도태간벌이라고도 합니다. 상층을 소개해서 같은 층을 구성하는 우량개체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로 준우세목이 벌치됩니다. 택벌식 간벌은 우세목을 벌치하여 그 아래에 자라는 나무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간벌 형식으로 수육성이 없는 나무는 벌치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간벌은 간벌 후 남겨질 나무 간 거리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영급 구분에 의하지 않고 잇목 간 거리를 대상으로 한 속가배기입니다. 수고가 비슷하고 형질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유령인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울레이의 4가지 간벌법의 모식도를 보면 모두 동령님이며 실선 부분은 간벌된 것입니다. 먼저 A. 하층 간벌, B. 수간 간벌, C. 택벌식 간벌, D. 기계적 간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림 보육과 도태 간벌을 보면 미래목 선정은 생장이 왕성한 상층의 우세목, 단 폭목은 제하고 수간이 곱고 갈라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것, 침엽수는 200에서 400본, 활엽수는 200에서 300본을 헥타르당 선정합니다.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작업 방법은 미래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방해목 위주의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중형목, 보호목, 보관목, 무관목은 인지의 보호를 위해서 존치합니다. 미래목의 인분 구성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중형목은 미래목과 함께 선발되지 못한 우세목 또는 준우세목으로서 미래목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 미래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분 구성이 필요한 애묘목입니다. 차후 인분 밀도목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과밀해지거나 간벌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간벌 대상이 되나 상황에 따라 미래목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목, 하층 인간을 이루고 있는 유용한 인목으로서 미래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수간 하부의 가지 발달 억제와 인지 보호를 목적으로 잔존시킵니다. 방해목은 미래목 및 중형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간벌 대상목입니다. 경합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에 인접하여 압박을 주거나 경합하는 모든 나무이고 지장목은 미래목과 중형목에 인접한 세장목 또는 기대어 있는 나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본론 155쪽과 이모키스 랜드북 1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49번 간벌의 한벌 경급분
분포 변화 123의 2교시에서 하층, 도태, 택벌, 기계식 간벌의 경급 분포 변화와 간벌 과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간벌 양식별 1차 간벌 전후 인분 경급 분포 변화를 보면 하층 간벌, 상층 간벌, 도태식 간벌, 기계식 열식 간벌이고 1차 수익 간벌 전 모습이 실선이고 점선으로 2차 수익 간벌 후 모습이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다음 간벌 과정을 보면 실행 순서로 간벌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간벌 기본 목표 및 방침 확정, 지역 환경, 자연 조건, 목재 시장, 경영 목표, 기타 특수 조건을 고려합니다. 간벌 기본 계획 확정, 간벌 계획 장소, 간벌 계획 면적, 간벌 계획량, 간벌 시기 배분, 수확 조절, 인도 및 작업로, 집재 및 운반 체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작업 공정 상정, 소요 예산 및 간벌 수입 등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개소별 간벌 방식 확정으로 간벌 양식과 간벌 주기, 간벌 강도를 확정합니다. 다음은 개소별 작업 실행 계획 수립으로 세부 작업 실행을 계획합니다. 그 다음 간벌 작업을 실행합니다. 간벌 순서를 보면 애정지 답사로 간벌 사업 전 애정지를 답사하여 지향 및 임항, 공급지, 각종 피해 상황, 임상 변화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표준지 조사는 임목생장 밀도에 따라 인분을 크게 구분하고 각 인분마다 0.1에서 0.2헥타르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표준지 매목 조사는 전 인목의 수고, 흉고직경 측정 및 조사 결과를 계산하여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간벌률 및 간벌 본수 결정은 계획된 간벌 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손목 작업은 간벌적 및 손목 기준 수용급에 따라 간벌목을 선정하고 표시합니다. 벌채 작업 및 집재는 결정된 간벌 양식 및 강도에 따라 벌채 후 집재하는 순으로 간벌이 진행됩니다. 간벌을 마친 후에는 벌채 후 전체 인분을 답사하여 벌도되지 않는 간벌목, 벌채 운반에 의한 피해목 등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강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의 속가배기 간벌입니다. 86회 1교시에서 도태간벌 작업 시 미래목 선정 기준, 그 다음에 110회 4교시에서 목재 생산림의 간벌 양식 3가지, 129회 4교시에서 속가배기 종류별 작업 방법, 134회 1교시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정량간벌의 정의, 대상지, 작업 방법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인공림의 조성 관리에서 속가배기를 보면 작업 대상지는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서 어린 나무와 크기, 이 작업이 끝난 후 5년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전까지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종 다양성이 낮은 산림, 그리고 침엽수림으로서 수원 함량 기능이 떨어진 산림,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 발달이 부실하여 산림병해충,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침엽수 단순림으로서 산불 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재해를 입은 산림, 그리고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 조절이 필요한 산림 등이 작업 대상지입니다.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을 보면 산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이 가능하고 산가지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속가배기,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이 가능합니다.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 대상목 손목 작업을 속가배기와 별도의 사업으로서 구분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속가배기 종류별 작업 방법을 보면 먼저 정량간벌로 적용 대상지는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우세목의 평균 수고는 10m 이상 인분으로서 15년생 이하의 산림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임목 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인분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정량간벌의 작업 방법을 보면 평균 가슴 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 1에 간벌 후 임목 번수 기준에 따라 속가배기 후에 적정 잔존 보수를 산정하고 목표 생산재, 인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속가배기량을 조정합니다. 적정량 속가배기 비율은 별표 1에 간벌 후 임목 번수 기준에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속가배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속가배기는 상위 지름을 적용하며 강도의 속가배기는 본수 기준 50%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간벌 후 임목 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 간벌 후 임목 본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본수 기준 50% 이상의 과도한 제거가 되는 과밀한 인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의 범위 내에서 5년 이상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해야 합니다. 기타 활렵수 임지에서는 참나무 의류 기준표를 적용하여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제거 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암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벌로 잔존 본수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도태간벌로 적용 대상지는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 대경제 이상을 목표 생산제로 하는 산림이고 지위는 중이상이고 지력이 좋고 인목의 생육생태가 양호한 산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세목의 평균 수고는 10m 이상이고 15년생 이상인 인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지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인목 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인분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조림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용되어 정량간벌이나 열식간벌이 어려운 산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목 선정 관리는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하고 나무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해충 등 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그리고 미래목 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렵수는 헥타르당 200본, 침엽수는 헥타르당 200에서 300본을 미래목으로 선정합니다. 가지치기인 미래목만 실행하며 산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해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업 시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으로 사용하여 실행하고 속가배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 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목은 가슴 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 수성 페인트를 둘러서 표시합니다. 제거 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 생장을 억압하는 생장 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목과 중형목의 하층 인간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고 식, 다래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합니다. 다음은 열식간벌로 다음의 경우에는 열식간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잣나무, 낙엽성 인공조림지로서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에 적용이 어려운 임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식간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목의 생장이 균일하며 하여 인목 간의 우열이 심하지 않는 임지, 그 다음에 열식 인공조림지로서 인목 본수가 실제 본수의 70% 이상인 임지, 속가배기를 실행하지 않는 유령 인분이 열식간벌의 대상지입니다. 작업 방법은
2열 이상 존치시키고 일렬을 간벌열로 선정합니다. 간벌열의 첫 번째 임목은 존치시키되 기계화 작업 시 장애가 되는 임목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간벌열 내에 우량 임목은 존치시킬 수 있으며 잔존열 내에 불량 목은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간벌 후 임목 번수 기준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